아시안컵 한국과 바레인전은 15일 밤 8시 30분에 개최되었는데 결과부터 말씀드리자면 3대1로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날 손흥민 선수를 비롯하여 모든 선수들이 잘해주었습니다만 특히 이강인 선수가 대단히 잘해주었습니다. 이제 PSG만이 아닌 차세대 아시아 스타로 우뚝 서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 심판이 문제가 있기는 하였지만은 이번처럼 경고 카드를 많이 남발한 적이 거의 없을 정도로 경기를 시청하기에 불안했습니다. 우리 선수들도 조금은 반칙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의 선수에도 형평성이 있게 해주어야 하는데 특히 우리 선수에게만 엄격하게 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경고가 없는 것으로 유명한데 골대 앞에서 헐리우드 액션으로 해서 옐로우 경고 카드를 먹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후반에는 손흥민에게 과격한 플레이를 한 상대 선수에게는 파울조차 선언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심판을 맡은 심판은 중국인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전반전에는 너무 과하다 할 정도로 많은 파울과 경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아시아 지역의 축구 수준을 업그레이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심판의 불공정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수들의 확실한 마무리 능력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만 무실점의 기회를 놓치고 바레인에게 한 골의 실점을 한 것은 옥의 티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수훈이라 할 수 있는 MOM은 당연히 이강인 선수라 할 수 있는데 전반전에는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잘 풀리지 않아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만 다행히도 이강인 선수의 킬패스로 숨통을 트이는 듯 했습니다. 첫 번째 골은 전반에 황인범 선수로부터 시작하게 되었는데 후반에는 이강인의 멀티골로 그야말로 훌륭한 결정력을 보여주었습니다. 바레인 선수들의 밀집 수비로 공간을 내주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의 결정적인 멀티골과 킬패스는 우리 팀으로 하여금 사기를 올려주는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이강인 선수는 전반전에는 골의 터치가 그리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볼을 터치가 있을 때마다 상대의 뒷공간을 향하는 패스를 해주어서 슈팅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개인 메이커의 역할을 잘 해주었습니다. 후반의 55분경 이강인 선수의 슛은 왼쪽 발로 감아차는 기술로 궤적을 그리는 대포 같은 슛으로 최근 보기 힘든 골의 하나인 듯합니다. 이강인의 이 골은 1대1 상황에서 바레인이 한 골이라도 더 넣어서 앞선 경기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우리 팀으로서는 아주 중요한 골이었습니다. 이강인 선수의 골이 있기 이전에는 동점 상황에서 바레인 선수들의 적극적인 크로스로 우리의 가슴을 쓸어내리는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강인의 앞선 골로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의 골은 수비수인 김미재 선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골로서 더욱 값진 것 같습니다. 이강인의 두 번째 골은 손흥민 선수의 전방 압박으로 시작되었는데 아주 좋은 전진 패스로 역습되어 박스 안으로 들어가 있던 이강인 선수는 개인의 유능한 페인트 기술로 오른발 슈팅 모션으로 상대를 속인 뒤 왼쪽 발로 가벼운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이것이 후반 68분경의 상황이었는데 바레인은 이후 패배의 기운으로 기운 듯 했습니다. 이후 후반에 우리 대표팀은 안정된 플레이로 바레인을 많이 괴롭혔지만 더 이상의 골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손흥민 선수는 몸이 풀린 듯 했으나 다른 때에 비해서 슛이 빗나가는 경우가 많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만 다음 경기에는 많은 득점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의 경기의 골 점유율은 71대 29 정도로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슈팅도 14개 중 5개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었고 그중 3개의 골을 만들었습니다. 바레인은 9개의 슈팅으로 2개의 유효 슈팅 중 하나의 골이 연결되었습니다. 이제 든든한 김민재 선수에 대하여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유럽 미넨에서 엄청난 피지컬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으로 유명한 김민재 선수는 유럽에서는 반칙이 아닌 바디체킹을 반칙으로 선언하여 옐로우 카드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김민재 선수의 바디 싸움으로 상대 선수가 나뒹굴어 떨어지곤 했습니다만 바레인전에서는 심판의 까다로운 경기 운영으로 김민재 선수의 바디체킹 수비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후반에 우리 팀의 우세 경기로 클리스만 감독의 지시하에 선수 관리를 위해서 김명권 선수로 교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바레인전이 첫 경기로 그리 쉬운 경기가 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점유율 면에서는 우리가 월등하게 높았지만 점유율에 비하면 수비를 쉽게 뚫지 못하면서 많은 골을 놓친 아쉬움이 있습니다. 계속적인 우리나라 박영우, 김민재, 이기재 선수들의 옐로우 카드로 적극적인 수비를 하는데 부담을 느끼게 됨으로써 많은 스트레스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8강까지는 가지고 가야 하는 카드는 다음 경기 운영에 있어서 감독의 크나큰 부담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우리나라 선수는 후반으로 가는 경기에는 점차적으로 상승된 곡선을 타고 좋은 경기를 치르게 될 것으로 생각되고
특히나 이번 경기에서 황희찬 선수와 김진수 선수는 명단에서 제외되었으나 다음 경기에는 복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선수들의 기대가 되는 바입니다. 이번 경기와 과거의 경기에서도 여러운 점이 분명히 있었습니다만 이번의 경우는 유럽파들의 선수들이 많아서 개인적인 기술과 전술이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황희찬 선수의 뒷공간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이번 경기에서 뛸 수 있었다면 상황은 달랐을 것이라 아쉬움을 나타내는 분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의 개인 기량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어떤 선수가 나오든 이강인 선수의 탁월한 드리블, 킬패스 그리고 슛 능력을 10분 발휘한다면 다음 경기에서도 승점을 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의 기대 선수 손흥민, 이강인 그리고 모든 다른 선수들의 훌륭한 플레이를 기대해봅니다. 우리의 이강인 선수가 아시안컵 MVP가 되기를 기대해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